이번 중단원부터는 대단원부터는 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할 개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이 자주 활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 개념이 제시가 되는데요. 양, 비중, 비율, 지수.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나와 있는 양은 절대적인 양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비중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개념이겠고요. 비율은 보통 증가율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증가율, 감소율 둘 다 있는데 맨 처음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비율은 이제 증가율로 많이 표현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도 증가율이랑 이제 비슷한데 기준치를 100으로 놓고 증가한 양이 몇 정도 되느냐를 표현한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양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2019년도와 2020년에 값이 다릅니다. 네, A, B, C 값이 다 달라졌죠. 자, 먼저 양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A는 2019년에 50만큼이 생산이 됐었고 2020년에는 200만큼 생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양이 150만큼 증가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B를 보시게 되면은 B도 마찬가지로 양이 2020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150만큼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는 둘 다 같은 양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비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증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는 원래 50만큼 생산이 되던 친구였고 B 같은 경우에는 150만큼 생산이 되던 친구였어요. 비록 증가한 양은 같지만 150만큼의 양이 늘어서 지금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냐? 50에서 200이 됐으니까 이건 4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죠? 네. 이럴 때는 400%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50 생산하던 것이 2020년에 300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2배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가 되겠죠. 자, 증가한 양은 같지만 증가율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비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전체에서의 양입니다. 우리 C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C는 2019년에 300만큼이 생산이 됐었고 얘가 2020년에는 200이 증가해서 500이라는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는 C는 전체 생산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60%를 차지하고 있죠. 500분의 300이니까요. 자, 근데 2020년에 C는 1000분의 500이기 때문에 딱 절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C는 분명히 1년 사이에 양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양과 비중의 차이점을 이렇게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이제 A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기준이 되는 연도의 생산량을 이제 지수로 나타내면 100이라고 나타낸다고 쳐봅시다. 자, 50만큼 생산됐던 친구가 이제 200으로 변한 거죠. 몇 배가 늘은 거예요? 그죠? 4배가 늘은 거죠. 그래서 기준 연도의 기준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몇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것처럼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40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증가율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업체당 종사자 수, 농가당 경지 면적. 그러니까 몇
사업체가 만약에 100개다. 종사자 수는 50만 명이다 하면은 50만 명을 사업체 수로 나누면 되겠죠. 네. 이렇게 나누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당입니다. 한 개의 농가당 얼마만큼의 경지 면적을 가져야 하느냐? 그럼 경지 면적분의 아, 농가 수분의 경지 면적이 되는 거죠. 네. 당은 나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비라는 말은 뭐 전년 대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019년 대비 2020년엔 양이 어떻게 됐니? 비중이 어떻게 됐니? 비율이 어떻게 됐니? 라고 비교할 때 예,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그다음 뭐뭐에 대한 1위 도시에 대한 12 도시의 인구 비율 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12 도시 인구를 뭐 1위 도시 인구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비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resource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다 자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원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용성, 개발 가능성, 경제성이죠. 자, 먼저 선생님이 넣어놓은 사진을 보시면, 자, 왼쪽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석유값이 하도 비싸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귀에다 불을 붙이면 굳이 우리가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더럽긴 하지만. 자, 근데 방귀에다 실제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네, 실제로 붙습니다.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붙어요. 하지만 어떨 때 붙게 되냐면 굉장히 고농축으로 압축했을 때, 완전히 이제 고밀도의 메탄가스가 분출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불을 붙이면 붙는다는 거죠. 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방귀를 뀌게 되면 넓은 공기 중으로 바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불을 붙일 만큼의 밀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이 붙기는 한데 우리가 평상시에 막 밥 해 먹을 때나 국 끓일 때 방귀를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그런 특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넣어놓은 두 가지는요. 뭐냐면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와 그다음에 산소를 통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공기라고 하는 개념과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는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약간 미친 짓 같은 거였죠. 왜 그러냐면 뭐 어디에나 나가도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가 널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개발을 하고 산업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제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그런 깨끗한 물과 공기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팔아도 돈이 될 만큼의 그런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경제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물과 공기처럼 경제성이 없는 것이었는데 생겨나게 되면서 자원으로 분류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채취해서 아무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기술력이 안 된다든가 혹은 그런 가공할 만한 기술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공기도 예전에는 담아서 팔 만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으로 활용되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의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자연 상태가 우리 그냥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맨 위에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버리는 겁니다. 네. 이 친구들은 자원이 아니에요.
자,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채취는 가능해요. 근데 채취하는 돈이 걔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많게 되면 이걸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을 거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마진이 많이 남아야지, 이익이 많이 남아야지 사람들이 자원 채취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 의미의 자원까지 하고 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은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채취를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원의 의미는 기술적으로 채취가 가능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자원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경제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여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했던 애인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채취가 가능해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좋은 자원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성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석유는 앞으로 우리가 쓰는 추세로 봤을 때 40년 정도까지밖에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묻혀있는 양이 전체를 봤을 때.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230년, 우라늄은 360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3인방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쓸 수 있냐면은 최대 200년 정도까지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네. 한정되어 있다라는 양입니다. 양이. 자, 그리고 자원은 이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회원국들이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페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석유 생산 회원국들이 모인 기구인데 자, 보시면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니라 일부 나라에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우리가 평등하게 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이. 예,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후추라고 하는 자원은 예전은 중세 시대 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후추가 잘 자라는 특정 기후가 이제 인도 부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작물이었고 실제 수요는 유럽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이 당시 냉장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유럽에서 고기가 도축을 하면 쉽게 이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익혀서 먹을 때 잡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추와 같은 향신료가 그런 뭐 이런 상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육류 소비가 많았던 이 유럽에서는 후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엄청난 이제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로 직접 후추를 가지러 수입만 하다가 직접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막게 되죠. 통행료를 내라. 왔다 갔다 교역하려면 통행료를 내라 했는데 그런 통행료를 내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지구는 둥그니까 인도로 닿을 수 있겠지 하고 딱 상륙을 했는데 그 땅이 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제 신대륙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가 신대륙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전 세계는 요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하게 된 거예요? 네, 여기를 이제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무튼
자원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예.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도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예, 엄청나게 귀한 자원으로 인식을 하지만 예전에 이 석유가 많이 나는 아랍 지역에서는 땅을 파면은 막 냄새나고 검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악마의 물이라고 불렀대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내연기관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가 쓸모가 없었던 거죠. 당장 마실 물이 필요한데 석유 같은 것만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예, 완전 이 악마의 물이 천사의 물로 변했다. 예,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부를 이 나라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원의 성격은 변할 수 있다. 가변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조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 생활에 쓰임새가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원을 캤을 때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이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먼저 매장량이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몰려서 분포하고요. 마지막 기술 어떤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자원의 성격이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석유 예전에는 악마의 물이라고 불렀었다. 그 다음에 후추 예전에는 엄청 귀한 자원이지만 현재는 이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그냥 한 1,000원만 주고도 충분히 얻을 수 있죠. 네. 시대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자원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되겠죠. 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재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무한대로 재생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수준이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달라지는 자원,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비금속 광물과 금속 광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재활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양이 어느 정도가 이제 될지. 그러니까 뭐 원래 50년밖에 사용 못할 양이었는데 재활용을 잘하게 되면 뭐 7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재생 자원이 뭐 거의 무한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동력을 얻는 방법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무한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자원의 가변성이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하고 아래쪽의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원도 양양의 철광석 광산이 15년 만에 다시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캐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게 훨씬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15년 만에 다시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기술적으로 생산을 했단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수입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쉽게 다시 말해서 없기 때문에 생산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다시 철광석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성이 있으니까 다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쪽 케이스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경제성이 기술적으로는 개발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없었던 쪽에서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1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산 값싼 텅스텐의 등장으로 상동의 텅스텐 광산이 폐광되었다. 이거는 방금 봤던 것의 반대가 되겠죠. 개발도 가능하고 경제성도 있었으나 더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개발을 안 하게 되는 경제성이 없어진 케이스죠. 자, 2번 케이스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가정용 연료의 변화로 연탄의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수많은 탄광이 폐광되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있었어요.
가정용 연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사용량이 감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스 쓰고 이러면서 연탄 쓰는 집 많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없는 쪽으로 변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태양광은 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경제성을 갖추게 되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태양광은 원래 그냥 자연 상태였던 거죠. 이건 뭐 기술적으로도 아무 그런 게 없고 당연히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경제성도 없었는데 화석연료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부랴부랴 개발을 하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